정치권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요동 정도가 아니라 하루가 다르게, 아니 한시가 다르게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대단히 여야가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출마를 한다, 또 신당을 만든다, 탈당을 한다. 정치적인 선거 용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지금 어제 오늘의 정치의 그 압권은 김기현의 당대표 사퇴와 함께 이준석과의 만남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같이 지켜보시죠. 글쎄요, 이준석이가 김기현과 서로 바라보는 정치적인 목적이 같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저는 상대를 바라보고 요구하는 것은 같을지 모르겠지만은 정치의 길은 분명히 다르게 걷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김기현이가 이준석을 만났고 또 그와 만남에 있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을까? 또 밝히려 했을까? 일단 이준석이가 김기현의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를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은 이준석의 일방적인 주장이 어제 오늘까지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김기현은 지금까지도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준석이가 어제 김기현과의 만남을 갖기 전에 자신의 처지를 논의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1시간 정도 만나고 보니까 자기 얘기보다는 김기현의 얘기를 더 많이 나누었다라고 밝히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김기현이가 이준석을 만나야 했고 또 이준석이의 당 대표 사퇴를 논의했을까, 의논했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정치 경력으로 보더라도 대선배 아니겠습니까? 노련함, 시장까지 하고 사선 의원인데 3번씩이나 낙방을 했던 이준석이와 정치적인 거취를 논의한다? 글쎄요,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여러 가지 의문상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껏 얘기했다는 것이 이준석에게는 신당을 창당하지 말고 당에 남아있기를 권면했다. 이 말은 사실인 것 같이 들리고 있습니다. 김기현은 이준석에 대해서 애정 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이준석을 살려준 사람은, 큰 공이 있는 사람은 김기현입니다. 저는 큰 공이라고 애써서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솔직히 큰 공이 아니라 당에 커다란 해악을 끼쳤다, 해당 행위를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김기현이가 그때 판단을 잘못하고 이준석을 포용하는 데에 협조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이가 대선 기간에 그야말로 시간이 아깝고 우열을 가리기 힘든 박빙의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에 당무 거부를 한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해당 행위란 것이 이준석 아니었습니까? 윤석열 단시 그 바지가랑이를 잡아들면서 협조는커녕 비협조로 얼마나 비난과 회방을 일삼아 왔었습니까? 그래서 참다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이준석이를 퇴출시키자, 사퇴를 거의 확정시켰던 의원총회 아니었습니까? 이때에 김기현이가 윤석열 후보에게 설득하고 끌어안고 가자 중간다리 역할을 했었습니다. 의원들은 모두 이준석이를 퇴출 제명시켜버리자, 쫓아내버리자, 정치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김기현의 덕분으로 이준석은 구사일생 살아났지요. 만약에 이때의 윤석열 후보의 포용이 없었더라면
정말 이준석은 정치계에서 벌써 사라졌었죠. 그리고 지금쯤이면 아마 대전 술 성접대 사건, 위증 사건으로 감옥에 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이때에 김기현은 큰일을 했다라고 자신은 생각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은 국민의힘은 두고두고 커다란 암덩어리를 안게 되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것이 당과 대통령에게 커다란 상처가 되었었지요. 치명적인 정치의 부담을 안기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제거를 했어야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정말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김기현이가 커다란 실수를 했습니다. 이준석에게는 생명의 은인이 돼서 고맙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은 당 전체로 보거나 또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는 매번 발목을 잡고 욕설로 비난을 하고 있는 이준석을 바라볼 때에 그때 제거하지 못한 것이 큰 한으로 남아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과야 0.7% 극적인 승리다. 이것이 이준석의 공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아니다. 이준석이가 두 번씩이나 발목을 잡고 회방을 놀았기 때문에 그나마 겨우 간신히 이긴 것이다 라고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다 의미가 없는 그런 사실로 맺어졌었죠. 어제 1시간의 만남이 이루어졌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건희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반응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원론적인 얘기만 오고 갔고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서로 논의할 줄 알았었는데 김기현 대표가 당 대표직 사퇴를 거론해서 그 얘기를 많이 집중적으로 논의했었다. 이준석은 당대표 사퇴하는 데 있어서 숙고하길 바란다. 원론적인 부탁을 했었죠. 그리고 김기현은 당에 남아달라. 신당 창당을 보류해달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랐지요. 정치적인 목적이 서로 같을 수는 있겠지만은 또 그들이 쓰는 사자성어의 용을 보더라도 확실히 정치의 길이 다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김기현은 그래도 당 대표를 물러나면서도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 당과 대통령에게 힘이 되겠다. 그리고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해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를 자기 자신이 미력하지만은 힘을 보태겠다. 견마지로라는 작은 힘이지만 보태겠다. 견마지로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이준석이는 어떤 사자용어를 썼었죠? 지록위마. 정말 간교한 조고. 진시황 때의 간신배인 조고가 사슴을 바라보면서 저것이 말이다.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그런 거짓말을 하는데도 조고의 그 위세에 눌려서 그 충신들이 바른 얘기를 하지 못했다는 그 아픈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이준석이가 대통령에 빗대서 얘기하고 있었던 그야말로 배은망덕한 그런 인간 아니었습니까? 바로 당에서 퇴출되고 쫓겨나고 감옥에 가야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살려준 것이 윤석열이 아니었습니까? 끌어안고 다 내 책임이다. 모든 것이 다 내 책임이니까 같이 가자. 그래서 살려줬더니 그 이후에 계속 당과 대통령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있는 사람이 이준석 아니었습니까? 지록위마 그리고 양도구육이라는 말을 써가면서 대통령과 당을 공격했던 것이 이준석 아니었습니까? 아무튼
김기현과 이준석은 남다른 관계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준석이가 자기가 친한 사람들은 정의당의 이정희, 노회찬이고 민주당에서는 초선 의원들 친구도 지낸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신당을 만들고 사람이 필요하니까 자기가 당 안에서 의견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사람들, 의사가 소통될 수 있는 사람이 김기현, 김도읍 그리고 주호영을 꼽았었습니다. 바로 TK, PK의 중진만을 언급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이 말에 이준석의 그 속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유한 위원장이 당의 중진으로서 불출마와 정계 은퇴 내지는 험지 출마를 하라는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와 상대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국민의힘의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유한이 중진들에 대해서 비판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 안에서 하태경이라든가 자신의 마음을 가장 잘 읽고 있는 동지라고 하태경을 평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태경을 앞세우면서 한동훈에게 손잡기를 권했었지만은 당 안에서 살아보려고 자기의 입지를 좀 강화시켜 보려고 한동훈이 한창 뜨고 있으니까 한동훈을 끌어들이려고 노력했었는데 한동훈이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꼼수를 다 펼치다가 한동훈이 전혀 반응이 없자 바로 돌아서서 자기와 경쟁자가 될 수 있는 라이벌 관계다라고 포장을 해버립니다. 한마디로 주제 파악을 못하는, 그래서 얼마나 또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까? 삼술하면서도 낙방을 하고 있는 이준석, 정치를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한동훈과 같이 좋은 라이벌 관계를,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튼 이준석의 추종 세력은 글쎄요,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태경이, 유승민이, 김웅, 그리고 여기에 천하용인 4인방인데 천하람, 김용태, 허은하가 과연 이준석과 손을 잡을까요? 권력의 맛을 한 번 짧게라도 본 사람은 절대 이준석과 손을 잡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는 4인방 하는데 글쎄요, 신당의 그 네 사람이 따라간다고 여러분 확신하시겠습니까? 신당을 처음 만드는 거 했을 때 얼마나 요란했습니까? 현역 7명 정도가 뜻을 같이 하고 있다. 그렇게 떠들다가 장제원의 사상 지역 주민들에게 버스 92대에 4,000명 정도의 지역 주민들과 그 산악회 기념회를 하니까 얼마나 비아냥 조롱을 댔습니까? 나는 인터넷 망을 통해서 지지자 4만 명을 동원할 수가 있다. 모으고 있다. 그런데 현역 7명의 명단은 어디 갔습니까? 지지자 4만 명이 되는 사람들은 다 어디가 있습니까? 엊그제 공관위 발족을 늦춘다는 소식에 정말 다들 미쳤다. 다들 미쳐서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당이 미적거리고 선거 체제가 그대로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당이 치명적인 손해를 입고 자신은 더 박수를 치고 좋아했어야 할 텐데 왜 당을 떠날 사람이 당을 걱정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어제 그제 연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에서 공천 작업을 빨리 해야 거기서 탈락된 사람들을 영입해야 자신의 신당이 구색을 갖출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욕심만을 드러낸 교활하고 가증스러운 꼼수를 부리려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준석이가 당에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세 사람을 꼽았지 않습니까? 김기현, 김도읍, 주호영을 꼽았었습니다. 왜 이들이 자기와 같이 의견이 맞는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정말 무서운 인간이 바로 이준석입니다. 교활하기가 진시황 때에 지록위마 그것을 내세웠던 조고 뺨칠 정도로 아주 교활한 인간이 바로 이준석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석이가 지록위마와 그리고 양도교육을 인용해서 쓴소리를 했었는데 조과라는 그 간신과 같은 인물이 바로 저는 이준석이라고 또 한 번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들을 거론할 때에 정치는 정말 이준석이는 정치하면 안 된다. 절대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정치를 하게 되면은 더 큰 일, 화를 불러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이가 자기를 정치계에서 감옥으로 갈 처지를 구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 경력이 비교가 안 되죠. 당 대표를 했고 울산 지역에서 사선의 시장까지 지낸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 또 주호영은 판사 출신의 대구에서만 5선입니다. 무소속으로까지 나가면서도 당선이 됐던 대구의 지지 기반이 단단한 사람입니다. 김도읍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산에서 검사 출신이죠. 삼선한 고물 아니겠습니까? 신당의 얼굴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다 인요한으로부터 출마 포기와 그리고 험지 출마를 하라는 말을 들었던 의원들인데 주호영이 대구를 지키겠다. 나는 절대 인요한의 그 주장에 동조할 수가 없고 최초로 반발한 사람이 주호영이었습니다. 김기현도 울산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지 않습니까? 김도읍도 부산의 고물인데 고민하는 것을 이준석이가 알고 미끼를 던져보는 것이죠. 우호적인 그런 관계다. 한동훈에게 미끼를 던졌었는데 망신만 당해본 이준석으로서는 빨리 공관위가 열려야 정리되는 당의 중량감, 중진 의원들을 자신의 신당에 영입하면서 얼굴 마담을 시키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무서운 사람입니다. 신당 만든다고 떠버릴 때는 보수의 신장부 대구를 제일 먼저 찾아갔지 않습니까? 바로 대구에 가서 내가 여기에서 도전 한번 하겠다.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심판 한번 받겠다. 이런 소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대구에서 지지자들이 의미 있게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말까지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준석이는 이렇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주호영이가 강하게 인요한 위원장에게 반발을 보였을 때에 대구를 찾아가서 대구를 지키겠다. 보수를 지키겠다. 여기에서 심판을 받겠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호영에게 나와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겠는가라고 손을 내민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에게 망신당한 이후에 대구에 가서 민심을 자극한 것이죠. 그런데 대구에서는 보수 윤석열 지지가 떨어지고 박스권 안에 묶여 있으면서도 신당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 낭패가 된 것이죠. 이때에 안철수가
이준석에게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인가요? 먹잇감 하이에나 그 주제로 던져버린 그 일화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러니 더더욱 이준석이로서는 당의 간판, 얼굴 마담이 필요했기 때문에 미리 그렇다고 하태경, 유승민, 김웅 또 4인방 이름을 내세운다면은 그야말로 쪽박을 깨는 그런 결과를 빚기 때문에 아예 이들에 대해서는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었죠. 제대로 정신을 갖춘 사람이라고 하면은 하태경이 자기의 마음을 읽고 있는 가장 절친한 동지라고 얘기했으니까 하태경을 꼽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태경에 대해서 국민의 여론이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정치를 정치답게 젊은이의 정치가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꼼수와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썩은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준석 아니겠습니까? 자기 페이스북에 김건희 여사 특검을 그동안 민주당과 같은 목소리를 쭉 내왔었습니다. 검찰도 특검도 수사를 했는데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은 그것이 더 좋은 일 아니겠는가? 민주당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옮겨다가 자기가 당 안에서 당을 공격하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그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빨리 김건희 특검을 받고 매듭을 짓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오늘은 민주당과 같이 특검을 받지 않는다면은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꽃놀이패 여기에 놀아날 것이다. 저는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이 특검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선거철 앞두고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지금 4개월 정도 남은 선거인데 특검은 최장 6개월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검 내내 매일 브리핑하면서 선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뒤로 물러나가고 특검 얘기로 전국을 다 뉴스로 덮게 된다면은 총선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받겠다 한다면은 총선 이후에 민주당이 원하든 정의당이 원하든 원하는 사람들의 특검을 받아들이고 깨끗하게 특검을 수행하는 것이 낫지 총선 전에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자, 이런 입장에서 이준석이가 공천과 관련돼서 누군가가 용산 측을 말하는 것이겠죠. 특검 처리를 하고 나중에 공천을 하자. 이런 생각 속에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에서 부결이 되고 그 다음에 공천으로 의원들을 잘라버리면 된다라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을 것이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의 선거 일정을 뒤로 늦추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다. 국회법과 헌법을 잘 모르고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오히려 민주당에 꽃놀이패를 안겨준 격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매사가 그렇습니다. 아니 민주당의 주장을 자기 주장인 양 그대로 떠들어대면서 아니 지놈이 이준석이가 국회에 발을 들여놔봤습니까? 정치에 하루라도 해본 적이 있었습니까? 무슨 헌법이니 국회법 운운을 하고 있습니까? 법을 모른다니요. 자기는 다 알고 있는데 국회의원들 아니 국민의힘 안에는 율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판사 검사 출신의 율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놈보다 머리가 다 뛰어나죠. 그런데 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주 잘못된 것이다. 누가 누구를 가리키려 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잔머리만 굴리고 있으니까
제대로 되겠습니까? 자, 이준석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12월 마지막 국회 28일에 특검법이 처리가 되면은 대통령은 당연히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요인을 허락할 수가 없으니까 15월 이내에 거부를 한다면 국회에서는 내년 1월 중순쯤에 최종 부결이 된다. 그때에 국민의힘에서는 옳다. 이제는 특검법이 다 끝났으니까 최종 부결이 됐으니까 공천 작업을 서둘러서 자를 사람은 자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 공천 탈락자가 나온 이후에 제2안건을 상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탈락된 의원이 반감을 갖고 불만으로 국회에 나오지 않거나 나오더라도 당론과 다른 반대표를 던지는 의원이 있으니까 민주당이 바라는 재의결될 수도 있다라고 이준석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준석은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당의 도움은 절대 도움이 되지 않죠. 도움은커녕 해악을 끼친 정치 몰입일 뿐입니다. 아직 김기현은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본마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히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견마지로라고 김기현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의 작은 힘이라도 되겠다. 이준석은 지록 위마입니다. 저 사슴을 보면서도 말이라고 해라. 당 대표를 두 사람이 다 지낸 사람인데 이러한 것이 다른 중진들에게 저는 인유한 위원장의 혁신안이 반드시 성공을 한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중진들이 김기현의 견마지로에 표를 던지면서 저는 결단을 빨리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인연이 바라고 있던 혁신 방향으로 크게 김기현이가 당 대표 사퇴를 하면서 보탬을 보이지 않았나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